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은 양윤경 서귀포 시장을 모시고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윤경 서귀포 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패널 두 분이 함께합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강우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도시 공동체 쿠키 이승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고 양윤경 서귀포시장께서도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예, 우선 지난 1년 어떠셨습니까? 진짜 이 얘기 제가 답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라는 얘기로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본인 입장에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런가?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저 나름대로 이런 평가, 어쩌면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들은 착실히 해왔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1년 동안 사실 서귀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와 성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게 다른 한쪽에서를 보게 되면 건설적인 비판도 있었고 대안도 제시해 줘서 그 모든 분들에게 지금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한 일이다. 근데 제가 취임 1주년 때 기자실을 찾아서 이게 브리핑 끝나고 어떤 기자분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지난 1년 시장님 잘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제가 지난 1년 제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있었던 1년의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시민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서귀포시 지역 그 마을 105개 마을 가운데 72개 마을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74개 마을을 방문했죠. 74개 마을. 예. 이렇게 많은 마을 방문하셨는데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셨습니까? 우선요. 첫 방문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형식적인 대화 이거 해서 뭘 할 거냐? 이런 대화 하지 말자. 첫 방문에서 첫 질문자가 그래서 이게 이유 있다 이 얘기가. 제가 그동안 저는 그런 자리에 가서 건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건의 대화 이걸로 끝났구나. 그동안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어서 시민들이 어떤 행정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달라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겠구나 충분히 공감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바로 제가 있는 한 제와 대화했던 내용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마을별로 거의 1시간 정도 이게 하는데 주민과의 대화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제가 대화했던 내용은 특별하지 않은 한 일주일 안에 담당 팀장이든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건의자, 마을 대표분 앞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되는 것은 된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시간이 걸립니다. 안 되는 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게 이래서 안 되는가를 설명을 드립니다. 아주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랑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 맞아 이것이 행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꼈지 않았을까. 왜냐 정말 신속하게 뜸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이게 처리를 해주면서 이제 교감을 가지니까 제가 들리는 얘기하면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들리지만 맞아 이건 진짜 좀 허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서 이게 바로 시민과의 대화 소통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아마 이 일은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해나가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서귀포 의료원 기능 강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제주시보다 서귀포 지역의 이 의료 서비스 상당히 열악한데요. 일단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주시 지역은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제주시 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서귀포 시민들은 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불행합니다. 요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가 시시각각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작 서귀포 의료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자, 내가 아팠을 때, 우리 가족이 아팠을 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귀포 의료에 과연 갈 수 있을 건가? 쉽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그러면 약 4, 50분, 1시간 거리에 제주시로 와야 됩니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인데 어떨 것 같습니까? 사망하거나 회생 불가가 되거나 이러면 가족이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동안 우리 쭉 봐왔던 겁니다. 제가 시민인 때도 느꼈었던 상황이고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들은 아마 도민도 알고 있고 시민도 다 알고 있고 도도 알고 있고 관계기관이 모두 알고 있다. 모두 알고 있다. 지금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서귀포에 만약에 2개가 막 있다면 그래도 하나라도 좀 잘 될 텐데 단 유일하게 하나 서귀포 의료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신뢰도가 지금 떨어져 있고 위급 상황 시 가서 자신 있게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 그냥 날 수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 서귀포시 의료 환경은 아마 누구나 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리라 제가 믿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노력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뭐 역할도 좀 해주시고 공유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굉장히 끝없는 이야기가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인프라 향상은 뭐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인프라가 그렇게 안 된다면 사실은 이동 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서귀포에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이제 가장 그 응급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기존의 어떤 평범한 어떤 앰뷸런스보다는 어떤 좀 체계적인 그 응급 이동 서비스를 좀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를 먼저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주 어렵게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이 서귀포 통합의료 안정만 구축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걸 먼저 우리가 하자. 그러면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분 안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서 신속하게 그 환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바로 그 응급의료 시스템 문제에 보게 되면 서귀포에서 이게 4, 50분 걸리다면 이미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방법. 그 닥터 헬기 지금 이 착륙장이 없습니다. 서귀포에. 군 부대 말고는. 그래서 지역별로 고르게 이걸 설치하고 각 읍면에도 읍면에 이제 보건 지소가 아닌 보건소 격에 이런 시설을 확충을 하고 시민들에게는 이런 겁니다. 자, 옆에 누가 쓰러졌을 때 신속하게 압박을 해서 그 기본적인 생명은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갖춰 나가고 또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련 기관에 인력을 또 충원해 놓고 그러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 생명인데 이걸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모든 준비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아까 좋은 지적이신데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동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관련되어 있는 준비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2년 반 동안 그 182억을 투자하게 될 텐데 그러면 단계적으로 그런 문제는 하나씩 해결돼 나가면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같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그 제주 도정, 네. 서귀포 시정을 맡았던 책임자들이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동안은 그러면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서 서귀포 의료원의 이게 시스템 문제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뭐 당시에 뭐 이게 뭐 관계기관에 있었던 분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판단한 건데 쉽지 않다 이게 해결하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아시잖아요. 왜 서귀포 의료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야 그러면 제주대 대학병원에 위탁까지도 한번 해보자.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거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많은 시민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게 의견도 주시고 야 그거라도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이런 얘기를 줬는데 제가 이거를 모른 채하고 등을 돌린다고 하게 되면 이건 아니다. 힘들어도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의 관계기관의 이제 뭐 병원장도 만나고 제주대학교 총장님도 만나고 또 이제 서귀포 의료원장도 이제 몇 차례 만나고 이러면서 이 내용을 도에 공유를 하면서 대책도 세우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준비들이 아마 지금 요즘 언론을 벌써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좀 일어서서 이거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위탁 관리에 대한 시민들이 어떤 서명도 좀 받고 근데 아직 서명을 받았는데 계획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곧 제주도 의회라든지 도 그리고 이제 제주도학교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하는 아마 이런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저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서귀포 시민들의 그 어떤 절박감, 절실함 이런 것들을 모른 채 못할 거다. 그러면 어렵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관 분들이 어떤 역할이 진행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예, 열악한 그 서귀포 의료원의 어떤 정상화. 예, 이제 대안으로 지금 제주대학교 병원 위탁 운영 부분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 지역에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시장님 말씀처럼 이제 저도 경험적으로 서귀포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응급의료 체계가 매우 특별하게 강화된다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또 출산 관련 인프라가 되게 취약한데 전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서귀포의 특성상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이제 여성이라든가 이제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의료 체계를 좀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진 거고 제주대학교 위탁과 관련해서는 저는 약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은 있지만 서귀포의 거점 병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현실적으로 제주대학교에 물어보더라도 제주대학교 현실상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아까 분야별 취약한 의료 분야를 특화시키는 방식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고 중요한 건 결국 서귀포 의료원은 시장님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지만 결국은 도산하기관입니다. 맞아요. 도지사가 도출연기관이죠.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지난 지방선거 때 약속하셨던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된 병원 이거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제가 보기엔 선결적인 과제고 다만 위탁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저는 이제 서귀포 시민들의 열망은 단순히 위탁이 아니라 서귀포의 공공기를 발전시키는 거니까 그런 열망을 받아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새로운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인구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준비 당연히 해야죠. 이런 준비는 당연히 해나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응급 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응급 환자 발생 시에 그러니까 지금 허닥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생명을 어떻게 맡길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주대학교 병원에 위탁 관리도 한번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거죠. 힘든 거 우리가 압니다. 알지만 이것마저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렇게 큰 해결책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찾고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의료를 대폭 강화하는 거는 저는 120% 동의하는데 다만 그 방식이 제주대학교 위탁 주는 방식이 과연 현실에서 적정 가능한가는 좀 더 세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할 게 아니라 서귀포 시민들을 받들어서 지금 논의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응급의료 문제는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고 특히 실제로 지역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법정 계획인데 거기 내용에 보시면 또 산남 지역 의료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서류상의 계획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도가 예산을 출연해서 서귀포 시민들의 열망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뭐 이게 서귀포 의료원의 문제, 서귀포 시민의 어떤 생명권의 위협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 대표께서 얘기해 준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력의 문제라든지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 자 과연 이거 될 건가? 두 번째 전국적으로 몇 개 병원에서 위탁 관리를 한 바가 있는데 예. 실패한 사례가 많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준비하는 데서는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게 되면 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요 이 얘기 나오니까 어떤 얘기 나오냐면 야 서귀포 의료원을 아니 제주대학병에 아예 줘버려라. 그래서 제주대학교 병원에 분원으로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서명을 받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래도 꽤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이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자 그것은 바로 쉽지 않으니 위탁 관리 해 나가면서 다음 단계로 논의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정의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서귀포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짧게 반론을 펴면 서귀포 공공의료 확충은 저는 동의하는데 예. 예를 들면 서귀포 의료원은 도의 출연기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BTL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있습니다. 민간 투자로 됐는데 거기 돈 다 못 갚았거든요. 그런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지만 이게 전부 다는 아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서귀포시에서 이 위탁 운영 부분을 추진을 하고 내심 뭐 기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께서 생각할 때 이 위탁 운영 성사의 관건이 뭐라고 보시는지, 뭐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주대 병원의 결단인지, 아니면 제주도의 의지인지. 이거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대학교 계신 의사분들을 서귀포로 이제 파견식으로 이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가서 과연 근무하겠는가? 의사를 보낼 때 의사 동의 없이 못 보낼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얘기하거든요. 이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제가 서귀포 의료원의 그제 노조 책임자를 만난 바가 있습니다. 위탁 관리에 반대하지 않는다. 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수한 의료진을 이제 보내려고 하게 되면 그 보내는 의사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냥 안 가잖아요. 과연 이것은 뭡니까? 돈과 관련돼 있고 하나는 뭐냐? 영어도시에 서울에 있는 의사분 자녀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거기에는 부부가 따로 살고 있죠. 자, 이분들에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인센티브만 줘도 우수한 의사들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누가 나한테 해줬어요. 그러면 인센티브 주고 그런 문제 조금 보완해 주게 되면 오실 의사들은 있겠다. 두 번째,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죠. 예산은 도에서 이 예산을 충원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제주대학의 입장이 뭐냐면 제주대학 병원장을 만나봤더니 지금 병원장이죠. 지금 곧 바뀔 것 같은데 주승재 원장님을 만나봤더니 노조 승계 문제라든지 인력 수급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제 앞에 얘기한 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책을 찾으면서 위탁 관리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제주 사회 쓰레기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아직 다 완벽하게 정리된 건 아니고요.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제주시 지역보다는 좀 덜한 느낌인데요. 이 제주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지금 그 사태, 서귀포시 색달동 그 처리 시설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게 그 예정대로 이게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건지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색달에서 시설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죠, 사실은. 근데 이게 2016년도부터 이게 진행된 내용인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약간 차질이 있을 정도지 많은 차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색달동 마을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동의 절차를 이게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 이게 아니 어느 마을이든 환경 관련 시설이 있는 마을의 입장은 정말 힘듭니다. 진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든 그런 곳에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불가피하게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일부는 문제도 제기하고 뭐 여러 가지 갈등 조짐도 사실 있지만, 그러나 사전에 이게 색달마을과 이게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도와 동의가 이루어졌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대 그렇게 많이 지연되는 건 아니고 다소 늦어지더라도 큰 문제 없이 음식물 광역화 사업은 잘 진행되지 않을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월부터 제주 전역에 예. 차고지 증명제 시행되고 있는데 예, 서귀포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기 차고지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벌써 바닥 양행정시가 특히 바닥이 난 서귀포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서귀포가. 예, 주로 이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그 주민들의 민원 어떤 게 좀 많습니까? 우선 예산 문제. 예산 문제는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는 얘기는 예산 편성을 적게 했거나 생각보다 수요가 많았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 조기 소진돼서 이거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이 아마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원들은 보니까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7월 1일 되기 전에 민원이 좀 폭주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 등록에 관한 거죠. 예, 폭주하면서 이게 많이 늘었는데 마치 7월 1일부터 딱 시작되니까 생각만큼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관련해서 조직도 이제 새로 이제 하고 인력도 보강하고 해서 만반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물론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 맞아 차고지 증명제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공감대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보건대 기대인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가져져서 이 차고지 증명제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민원을 보게 되면 역시 차고지 증명제 관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에 관련돼서 전체 민원 중에 5,200건 중에 약 21% 정도가, 그러니까 한 1,100건 정도 되는데 이 민원이 역시 많은데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오히려 6월 달 민원이 더 많았고 7월 달 들면서 조금 늘어나다가 지금은 이게 그냥 보통 수준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더 많은 이제 노력과 준비를 통해서 차고지 증명제가 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기대도 좀 섞였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차고지 증명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뭐 중심 시가지 같은 경우에 뭐 진짜 주차 인프라가 거의 굉장히 모자란. 아닙니다. 서귀포는 오히려 제주시보다 지금 주차 관련 프로테지가 116% 정도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대로 이제 주차장 확보는 이제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 이 기회를 더 이게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귀포 시내에 주차 차 한 면 세우는데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제주시는 더 많이 들겠죠. 땅값이 비싸니까.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7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다 시민이 혈세거든요. 자, 그러면 시민이 혈세를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언제까지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될 건가 고민할 때가 왔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주차 관련돼서 약간 힘이 들겠지만 내 돈 내는 거 가지고 이 주차면 확보 막 하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제 그 지점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서귀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냐,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이냐 이런 걸 좀 구분을 해가지고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매일 놀래시장 옆에 굉장히 큰 주차장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못 쓰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또 지역 주민들은 늘 그곳에 사시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이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렇게 생태계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는 뭐 버스 타고 다닐 수 있고 뭐 가벼운 예를 들어서 뭐 대안적인 교통수단을 좀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도 좀 서귀포에서 사실 굉장히 그 아담하고 좁은 지역 아닙니까? 시가지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런 쪽으로 풀면은 굉장히 그 쾌적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적극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요. 교통 관련 현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에 도시계획 도시 우회도로 건설 사업 문제인데요. 교육청에서는 한 350m 구간 지하차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서귀포 그 어린이 공원을 우회한다든지 제주도는 예정대로 좀 지상차도로 건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님은 뭐 어느 쪽입니까? 제가 당초 계획은요. 330m가 아니고 650m였습니다. 지하차도가. 근데 이게 이 BC 결과가 워낙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획이 바뀌면서 350m로 가는데 이게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350m만 지하도로 들어갔을 때에 실질적으로 지하에 들어가는 얼마 되지 않고 이 들어가는 이제 과정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제주시 5일장에도 그 지하차도가 있다고 합니다. 서중학.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요? 그럼 이거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 도시계획도로 1965년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상차로로 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제 계획이 된 거잖아요. 뭐 이게 교육청도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근데 저도 교육청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인데 녹지 공간 정말 중요하죠. 교통시설 좋아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 출신 도의원들과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났더라고요. 학생문화원 이설까지 검토하자. 그리고 녹지 공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안을 제시하자. 이런 거 가지고 도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여러 가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겠지만 협의가 잘 안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보게 되면 특히 이 보상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렇게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획을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되는 녹지 공간 조성이라든지 필요한 학생문을 옮기는 것까지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서귀포 시내에 워낙 도로가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1호 광장 쪽 난리가 납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기존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가 이제 민원 사항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일부 진척이 됐지만 사실은 멈춰서 지역 주민 간의 협의로 새롭게 변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도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또 당연히 또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서귀포 시민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는데 굳이 정책 결정을 좀 어렵게 하지 말고 한번 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모델인 공론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교육 당국 그다음에 시, 도 또 관련된 주민들이 모이셔가지고 좀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지 않겠나. 물론 결과는 성공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정도 노력까지 하고 나서 이 정책이 좀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1965년도의 도시계획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판단은 한번 새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서귀포에 이제 중정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간선도로의 그 기능이 이제 없어진 상황이라서 그 도시계획을 해제해서 그냥 지금 상태로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를 이제 도심을 관통시킨다는 거는 이제 교통을 그쪽으로 유발시키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와 이제 반비례해서 도시의 어떤 주거 쾌적성은 그리고 이런 어떤 시설들에 대한 쾌적성은 굉장히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제 굉장히 넓은 도로를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우리 강호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의 성격을 좀 바꿔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도로에 뭐 6차선, 8차선 도로를 보행로가 넓은 인도가 넓은 도로로 해서 오히려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도시계획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근데 이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잘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확정고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변경하거나 이게 바꾸려고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다 이해관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 여기 사람 다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도시계획 65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 맞아. 이번 서귀포시 요 계획은 요대로 갈 거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와서 마치 새롭게 노선을 변경하든지 바꾼다든지 이거는 상당히 어렵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강 대표님 좋은 얘기 주셨는데 협의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지난 1년 넘도록 지금 중단되는 거예요. 공사가 스톱돼 있잖아요.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그동안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협의했고 교육청과 도의원들과 협의를 했고 과정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여러 차례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일부 이제 서홍동 지역 이쪽 지역 주민들은 자 보상이 98% 되는데 이거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조기 착공해서 이게 진행해가면서 다음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세게 나오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서귀포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자 그러면 지하차도로 이제 가는 것보다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두 번째 대안은 뭐냐? 녹지 공간을 충분하게 조성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은 우리가 만들어주자. 두 번째 필요하다면 학생문화원도 같이 좋은 장소로 옮겨서 하면 아이들 앞에 더 좋은 시설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극 이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역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 나올 걸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 지역 1차 산업 많이 종사하는데요. 시장님 뭐 자타가 공인하는 1차 산업 전문가시고 최근에 그 감귤 산업 부진 그리고 월동 채소는 과잉 생산에 따른 그 반복되는 가격 하락 이 서귀포시 지역의 어떤 특화된 1차 산업 어떤 시책 어떤 게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진짜. 아까도 1차 산업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진짜. 1년 동안 제가 별 도움을 못 드렸습니다. 시민들 앞에, 농민들 앞에, 1차 산업에 계신 분들 앞에. 감귤값 기대치에 못 미쳤죠. 그러면서 감귤 농민들이 어려워졌고 두 번째, 월동무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근마저 기대했는데 당근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산업, 광업값. 이렇게 되면서 1차 산업에 계신 분들이 모두 힘들어지니까 제 입장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가 참 1년 동안 답답하고 그런데 자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선 감귤 문제 지금 저희도 전체 지금 감귤 조습이 약간 9,600~700억 정도 수준에 이제 돼 있는데 서귀포시만 1조 원 할 수 있겠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농가들 앞에, 맨농가들 앞에. 당신 할 수 없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난해에 타이팩 재배원 농가 2,600평짜리 재배원 농가분 앞에 물어봤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1억 5,100만 원에 팔았어요. 3,000평, 1헥타도 안 되잖아요. 이게 해거리를 합니다, 사실. 해거리 한다선 치고 그러면 1헥타에 7,600만 원이면 서귀포시 감귤원이 얼마냐면 13,271헥타입니다. 될 수 있거든요. 나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농민들 앞에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정말 해주고 싶다. 그래서 농민이 스스로 원하고 두 번째 원하는 농민 앞에 행정적 모든 지원을 해주자. 그러면 A라는 농민은 되고 B라는 농민은 안 됩니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 모든 지원을 해서 자 많은 농가분들이 빨리 참여해서 2022년도쯤 되면 일종 시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좀 아까 얘기했지만 월동 채소라든지 일반 밭작물이 다 어려워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양이 많으면 값을 안 주잖아요, 사실은. 월동모도 이게 생산자분들 앞에 만나봤더니 이런 얘기 합니다, 사실은. 많은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육지의 기상 상황이 안 좋거나 이랬을 때 제주도 월동치수가 올라가잖아요. 기대 심리가 많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산 면적을 조절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전수조사도 좀 해보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이제 지원이라든지 어떤 장기 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찾아서 하는 거는 이제 아주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1차 산업을 1차 산업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이제 수가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카드가 적어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산업을 이제 뭐 소위 이제 저희가 한참 유행했던 6차 산업이라든지 좀 고부가 가치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역 내에서 사실 그런 노력이 좀 보였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서귀포의 뭐 스타트업들도 이제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량 조절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부가가치를 더 높여가는 방법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문제도 좋은 지적인데 6차 산업 얘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관심 있는 몇 분에 의해서 6차 산업이 연계하는 방안들을 지금 많이 찾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얘기고, 제가 사실은 월동무 관련해서 대책을 하다가 무말랭이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이거 준비해서 사실 일본에 수출할 걸로 어느 정도 가계약까지 하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 품질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오케이가 안 됩니다.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저도 제안을 몇 가지 드리면 시장님하고 저하고 정책적으로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농업만큼은 시장 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거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저는 행정 입장에서는 농업 예산을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5년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농업 예산의 총액은 올라갔지만 실질적인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서귀포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마침 8월 30일까지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마감이 됐고 또 최종은 9월 25일, 26일 2호조 마감인데 저는 그 어간에 시장님이 지사를 단독 면담을 하셔가지고 농업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들을 확보해서 서귀포의 농업을 키울 수 있는 단계적인 처방이 좀 필요하다 보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농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의 공익성 때문에 농민 수당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국적인 열풍이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하셔가지고 농민 수당 도입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결국 그 생산된 농산물들이 제값 받으면 좋은 것인데 현실에서는 시장이 맡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공익적으로 합의했던 것들이 그러면 최저가격 보상제 같은 걸 해보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논의만 무성하고 도청도 용역만 하고 아직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서귀포 먼저라도 시범적으로 품목이라든가 지역을 특정해서 도입하면서 이 제도를 확대하면 저는 서귀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건 아니고 아니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 것 자체가 사실 농산물 시장 원리에 맞게 안 되는 건 맞고요. 그 분명히 그건 안 됩니다. 이 공익적인 기능 이런 게 충분히 있고 지금 전국의 농민이 20년 전에 700만 하다가 얼마 전에 300만 하다 지금 250만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농업 예산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사실 도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진짜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 사전에 충분 교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만큼은 농업 예산 좀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년간 그 시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행정시장의 한계 뭐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 강창일 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했는데요. 행정시장 직선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차선책이 찬성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의회까지 포함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평소에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의회는 이제 빠졌죠.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론이 났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지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창일 의원께서 얼마 전에 행정자치시장이죠? 네. 예, 그죠? 예, 법안을 예, 제출을 했는데 예, 서귀포시 같은 경우 제주시하고 다릅니다. 최근에 시장이 평균 임기가 제주시의 아마 절반 정도 될 겁니다. 몇 개월부터 시작해서 길어야 2년 하니까 어떻게 이걸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 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임기라도 보장되게 되면 자, 내가 임기 동안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준비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8개월, 11개월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 또는 행정자치시장 직선제를 해가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가면 그래도 지금의 이런 문제들은 해소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 가장 뜨거운 이슈 제2공항 문제인데요. 예. 예정지가 서귀포시 지역입니다. 예. 서귀포시장님 관할 구역에서요. 이 앞으로 뭐 갈등이 뭐 단기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예.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 제2공항의 어떤 갈등 해법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갈등 해법.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지 않았습니까? 강정을 통해서. 그래서 갈등 해법 과연 누가 속 시원하게 얘기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역할은 소홀하지 않겠다. 역시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주 만나고 이게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1년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 아닙니까? 당연히 찬성 반대가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반대하는 분들도 충분히 이유 있는 반대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존중할 건 존중하고 가야 된다. 그 찬성하는 분들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상호 너무 이게 갈등으로 가기 위한 이런 것보다 서로에 대해서 조금 존중하면서 이제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갈등으로 가고 있다. 이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희는 아까 행정시장 직선제도 얘기 나왔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이 중요한 일들에 제가 꼭 집어서 역할할 수 있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 한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관련 단체장님들 만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빌어서 제2공항과 관련돼서는 제 입장은 아예 공항 발표할 때부터 입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대책에서 이게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 앞에도 제가 입장을 전달했고 저는 군사공항은 안 된다. 두 번째,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저는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 기간, 과정, 토론, 치열한 논쟁 등을 거쳐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되게 되면 그 결론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론 진행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께서 시장께 당부사항 좀 말씀해 주시고 양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 1년 최우선 과제 그리고 도민들께 당부사항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대표님 먼저 하시죠. 그 공항 같은 경우에는 국책 사업이고 이제 광역지자체 사업은 맞는데 그래도 서귀포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이제 서귀포시에서도 어떠한 눈에 보이는 어떤 정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 그 취임사에서 강정 제2공항 영리병원 이런 현안을 다루겠다, 소통, 갈등, 통합으로 만들겠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님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이제 시정을 정말 잘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걸 어필이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워낙에 이제 제주시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자꾸 서귀포의 그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큰 이슈들은 다 도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귀포시에 대한 어떤
어떤 시정 어떤 전략이라든지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이 돼서 정말 멋있는 서귀포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역할하겠습니다. 예. 우선 시장님께서 이제 제2공항 관련해서 최소한 군사기지와는 반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조만간 군사기지 문제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좀 명확히 드러나면 예. 함께 제2공항 예, 군사기지는 반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예, 예. 두 번째는 해법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토론회 몇 번 해서 결론 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게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 백호기 축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 때는 교장 선생님이나 학생회장이 시켜서 했는데 최근에는 도지사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학생 투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호기 이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투표해서 결론낼 정도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제2공항 문제는 더 중차된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나서가지고 토론회로 끝이 날 게 아니라 도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 특히 16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원지사가 만든 미래비전 계획에도 보시면 명확하게 국책 사업을 하더라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으로서 저는 역할을 해주는 게 더 맞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 두 분 말씀 잘 새겨 듣고 앞으로 시정을 하는데 더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취임사에서 밝혔던 내용 등등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부족했던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안타깝지만 아까도 이제 이 공항 특히 이 공항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 좀 더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도 답답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등에서 제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자화자찬 안 할 겁니다. 제가 이거 잘했노라고 얘기 절대 안 할 거고 단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시민들께서 야 그때 맞아 그 누구와 시장할 때 맞아 이건 좀 있었다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민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될 거고 서귀포시를 위한 채찍 당근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 아주 좋은 대안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잘 받고 준비를 해서 서귀포시가 가는 길이 서귀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총매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삼남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첨단 장비가 있지만 의료 인력이 부족한 탓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됩니다. 제주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양윤경 시장님 그리고 패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